광주 농성초등학교 교사 최창훈입니다. 저는 오늘 어플리케이션으로 재미있는 수업 만들기라는 주제로 작년과 올해 했던 수업 사례들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란 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환경을 태어나서부터 생활처럼 사용하는 세대들을 말합니다. 우리 교실에 앉아있는 애들 보면 디지털 네이티브 같죠. 사진 속에 있는 아이는 저희 집에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그 오프라인 학습지를 활동을 하다가도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확인하는 그런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혹시 칠판에 가서 저렇게 아이콘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에게 스마트폰은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식스센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우리 인간이 가진 오감 외에 귀신을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이 식스센스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부터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여행을 갔습니다. 자, 어디에 주차해야 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스마트폰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쌀지, 그죠? 또 음식은 어디서 먹어야 할지, 잠은 어디서 자야 할지 우리 오감으로는 알 수 없지만 스마트폰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산행을 하시다가 길을 잃으시면 우리의 생명을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시다가 저 노래 어디서 들어봤는데 제목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죠. 스마트폰은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들려주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아날로그 세대십니까? 디지털 세대십니까? 네,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아날로그 세대이신지 디지털 세대이신지 한번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노래방 가실 텐데요. 노래방에서 노래 공명을 찾을 때 그 책을 뒤지시면 아날로그 세대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플을 실행해서 검색을 하거나 혹은 저기에 즐겨찾기 해놓은 노래를 입력하시면 디지털 세대가 맞습니다. 자, 이제 수업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수업에 활용했을 때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던 첫 수업입니다. 4학년 학생들이 각도라는 내용을 배우는 차신데요. 우리 전통적인 각도기를 사용해서 일도는 어떤 것이고 각도 재는 건 어떤 것이다.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교실에 있는 물건의 각도를 재보자 라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 활동할 때 제가 이렇게 각도기 어플을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굉장히 학생들이 신기했고요. 이 어플은 카메라와 함께 연동되기 때문에 교실에 있는 물건의 각도를 재기 편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해보고 싶었겠죠. 교사 1인 디바이스 환경이었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에게 수학 익힘책을 빨리 푼 순서대로 쓰면 이걸 사용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우리 반 학생들이 수학 익힘책을 그렇게 빨리 풀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는 엊그저께 수업인데요. 얼마 안 된 수업인데 6학년에 보면 건물의 윗면, 앞면, 옆면의 모양을 그리는 활동입니다. 수학책에 보면 프랑스의 독립문이 나와 있죠. 손으로 학생들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저는 증강현신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직접 윗면, 정면, 옆면의 모습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학생들 굉장히 신기했고 그 학생들의 눈빛 속에서 수업에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마커는요. 나중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 선물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 활동이 끝난 다음에 내가 만들고 싶은 건물의 모습을 그려보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플에는 세계의 유명한 건축물들을 증강현실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유명한 건축물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4학년 수업인데요. 4학년에 식물의 한 사례에 보면 강낭콩을 심어서 꼬투리를 맺을 때까지 쭉 관찰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험 관찰에 보면 이렇게 식물의 모습의 특징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4학년 학생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장기간의 관찰을 요구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었다면 저는 식물일기라는 어플을 소개했습니다. 그리지 말고 찍어보자. 그리고 몇 cm 자랐는지 입력해보자. 나중에 통계 그래프로 어떻게 자랐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그건 이제 선생님들의 몫이죠. 또 과학 수업에 보면 학교 주변에서 자라는 식물의 이름과 특징을 알아보자 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교실 밖을 나가야 하지요. 교실 밖을 나가면 교사는 수업에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데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뜬 마음에 몇몇 친구들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식물을 보러 나가보면 이 식물이 도대체 어떤 식물인지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물 팻말에다 이렇게 QR코드를 전부 넣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QR코드 스캔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니 학생들이 저거를 스캔해 보려는 욕심에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빙고 놀이를 해보자. 여러 가지 식물 이름을 찾아오면 그 이름을 가지고 빙고 놀이를 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이 식물들을 찾아와서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4학년이었을 때 기초학습 부진아가 저희 반에 있었는데요. 4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구구단을 못 외웠습니다. 선생님들 구구단을 외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하고 확인하고 이제 아이와의 싸움이 시작되죠. 근데 이런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책상에다 저렇게 QR코드를 붙여줬습니다. 저걸 스캔하면 뭐가 나올까요? 네, 구구단 송이 나옵니다. 저걸 따라 불러보고요. 혹은 이런 어플을 제시해가지고 자, 선생님하고 구구단 게임 한번 해볼까? 라고 접근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선생님들이 선택하시는 거죠. 수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별로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빨리 푸는 학생이 있고 늦게 푸는 학생이 있죠. 그래서 수준별 수업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빨리 푸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준비한 보충학습지를 풀도록 하세요 라고 하면 학생들이 더 늦게 풉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런데 빨리 푼 학생들은 교실 뒷면에 가서 미션을 해결하세요 라고 하면 빨리 풀고 가서 미션을 스캔해 보죠. 스캔해 보면 저쪽 교실의 저쪽에 있는 학습지를 갖다 풀어라가 나옵니다. 네, 똑같은 건데 방법을 달리한 거죠. 네, 제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매번 그런 미션을 주면 학생들이 더 이상 이제 안 넘어가겠죠. QR코드를 이렇게 벽면에 붙여가지고 학생들이 활동하면서 어떤 공부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는 일상화 된 것 같습니다. 4학년 수학에 어림을 활용해 봅시다 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전에 뭘 배웠냐면요. 반올림, 올림, 버림을 배웁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어떤 활동이냐면 올려보고 반올림해보고 버려본 것들을 드릴을 하는 겁니다. 드릴. 굉장히 많은 숫자들을 주고 올려봐라 내려봐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더니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제 학생들과 싸움이 시작되죠. 했냐 안 했냐 점검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어플을 사용해 봤습니다. 도전 8등신이라고 우리 모둠의 친구들이 몇 등신인지 한번 저 어플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숫자들을 추출해냈습니다. 그 활동들, 그 추출해낸 숫자를 가지고 올려보고 버려보고 했죠. 수업 장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학생들의 웃는 모습 보셨죠? 이 수업에서 저 정도 웃었으면 성공한 수업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선생님은 몇 등신인가 해보고 싶어요 해서 저까지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올려봐라 내려봐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매력이지 않은가 싶었습니다. 4학년 과학에 보면요. 지진의 세기는 어떻게 나타낼까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실제 교실에서 지진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수업은 동영상으로 틀어주고 마무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슨 어플이 없을까 찾다가 지진계라는 어플을 사용해 봤는데요.
학생들이 책상에다 지진계 어플을 놓고 책상을 두드려 가지고 지진을 일으켜서 간접 체험을 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수업이 끝난 뒤였습니다. 이 수업이 끝난 뒤에 학생들이 뒤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작. 자, 이 활동은 어떤 활동, 이게 지금 뭔지 아시겠습니까? 수업이 끝난 후에 학생들이 지진계를 가지고 게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수업을 하면 수업이 끝난 뒤에 그 수업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게임을 만들어서 놀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 스마트폰으로요,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서남 쪽에서 실제 지진이 발생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에게도 분명히 저 메시지가 갔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실제 세계가 만나는 지점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음 4학년 2학기에 화산 모형을 만들어 보자라는 수업입니다. 이전에 화산 폭발 실험을 많이 했었는데 교실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모형만 만들고 끝나는 수업입니다. 근데 이 수업을 어떤 선생님이 하시고 SNS상에 자랑을 하셨습니다. 베이킹소다하고 식초하고 물감을 이용해서 저렇게 화산이 안전하고 예쁘게 터지는 모양으로 우린 수업을 했다라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저걸 본 오늘 사회를 보신 박수철 선생님이 또 이렇게 SNS에다 자랑하셨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최창훈 선생님 사진도 기대됩니다. 그 순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공개 수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방금 보신 UCC는 아이무비라는 어플로 만든 겁니다. 예전 같으면 이걸 찍어서 컴퓨터로 옮겨서 편집해서 다시 저 정도로 만들려면 굉장한 시간이 갔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플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 했던 실과 수업인데요. 일과 진로라는 주제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계획 세우기라는 주제였습니다. 먼저 자기가 희망하는 직업들 적어보고요. 직업 월드컵이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지 선택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 1, 2, 3위가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거를 적어보고요. 이 진로 채널이라는 어플을 또 사용해서 1, 2, 3위에 나온 직업들을 동영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 활동들은 전부 개별 활동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굉장히 수업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이 수업 마찬가지로 수업 종료 후에도 저렇게 패드를 가져다가 확인하지 못한 영상들을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바다를 그리워하게 하라. 이 말이 어플을 활용한 수업과 또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교육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